2020년 행복할 줄 알았던 새해.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일명 코로나19. WHO에서 말하는 코로나19는 제2형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비만을 통한 전파 및 코로나19로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국내 첫 확진자는 1월 19일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었습니다. K-방역을 통한 초기 대응으로 다행히 국내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2월 18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후에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져 2월 17일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30명이었지만 3월 10일 누적 확진자 수가 7,513명까지 증가했으며 이 중 4,710명이 신천지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분공을 사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였으며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3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글. 역대 가장 많은 동의수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 유인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및 SNS를 통해 판매, 공유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피해 여성만 74명이고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 일명 박사와 엠번방을 만든 문형욱, 일명 각가츠를 비롯한 주요 가해자들은 최소 7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과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만 18세 투표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새로운 선거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41개의 정당이 참여하여 역대 가장 긴 48cm의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해프닝도 발생했습니다. 투표 결과 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4년 전 촛불혁명 이후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염원이 담긴 투표 결과였습니다.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기서 정의기억연대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 후에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수많은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의혹은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의연 관련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 또는 반론 보도 등을 중지하는 무더기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루빨리 정의연에 대한 왜곡 보도가 바로잡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한 원인을 대북 전단 살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5월 31일에 있었던 박상학이 주도한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온갖 악의적인 선전물을 내포한 대북 전단의 살포는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항목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통일부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최소 2천만 장 이상이 북을 향해 살포됐다고 합니다. 현재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늘이 뚫렸나 할 정도로 쏟아져 내렸던 폭우. 전국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폭우. 다들 기억하시나요? 올 한 해 기록적인 강수량과 몇 차례 있었던 태풍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재민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리가 잠겨 교통이 마비되는 곳도 많았습니다. 8.15 광복절에 방역을 무시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 바로 정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보수 단체들입니다.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8.15 광화문 집회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특히 집회 참가자 중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바닥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는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겼습니다. 또한 집회 후 교인들 중 일부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려 숨고 도망치는 사태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자아내었습니다. 의대 본과 4학년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에 반대하여 9월 1일 예정이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었던 당시 의사들의 진료 거부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현재 국가고시에 대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고 발표하였지만 특혜 부여라는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됨에 따라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추석 연휴까지 겹치게 되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연속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올해에만 벌써 16번째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루 14시간에서 1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무려 하루 300에서 400개에 달하는 분량을 배달하였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량은 증가했지만 기업 측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택배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선언한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노동자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노동에 비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태일 3법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간접고용, 프리랜서도 노조법상 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게 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서 일하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로 해마다 2,000명 넘는 노동자가 죽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검찰개혁 촛불로 국회에 안건이 올라간 지 무려 1년 만입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줄임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를 따져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검찰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마음대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기에 검찰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많은 비리가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촛불 국민들의 염원대로 공수처가 출범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 2021년에는 기쁜 소식들로 찾아왔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